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도매 유통, 그러니까 농촌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농작물은 도매로밖에 못 보내, 뭐 이런 작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고추, 뭐 배추, 뭐 이런 것들이죠. 요즘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절임 공장이나 김치 공장으로 계약 재배를 하시거나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에 아직도 대다수의 뭐 고추 같은 작목이나 감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락시장이나 농협을 통해서 가락시장이나 청가시장으로 많이 넘어가죠. 근데 거기서 돈을 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농사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에서는 돈을 벌 수 없나요? 작년에 돈 많이 벌었죠. 왜? 어떻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돈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아마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 비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손해 보셨을 건데요. 강원도의 고랭지 지역 같은 경우는 돈을 버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일조량이 부족하긴 했지만 농작물이 죽지는 않았고요. 죽지는 않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나왔었죠. 뭐 청양고추 10kg 한 박스에 10만 원이 넘어가고요. 꽈리고추 4kg 한 박스에 뭐 5만원, 키로에 만원이 꽈리고추가 넘어가고요. 작년에 그렇게 썩어서 갖다 버려, 저작년이거든요. 저작년에 그렇게 갖다 버렸다라는 감자값도 말도 안 되게 순간적으로 뛰어 올랐고요. 배추는 어느 순간 배추가 아니라 금추가 됐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누구나 돈을 다 벌었냐? 아니잖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태풍 오고, 비 많이 오고 해서 밑에 쪽이 다 작살이 났잖아요. 가슴 아프죠? 비닐하우스 찢겨서 날아가고요. 이때까지 그 농작물 지어놨는데 물에 다 담그고요. 누가 보면, 가락동에 있는 경매사들이 엄청 비싸게 팔아준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그냥 지들이 없으니까 비싸게 사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여기 있는 농업인들하고 조금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산업적으로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학이라 그러죠.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은 편해진다는 거거든요. 웃기죠? 왜냐 그러면 100평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500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00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100평 농사 짓는 사람이 일을 조금 할 거니까요. 그런데 500평 농사 짓는 사람하고 5000평 농사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500평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5000평 농사 짓는 사람은 인건비가 들어갈 거거든요. 인부를 써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규모의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일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 늘어날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농업은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이상한 산업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내일같이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일같이 안 해준다. 근데 솔직히 그래요. 여기에 농촌의 현실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외국인들 없으면 일을 못하죠. 근데 외국인들을 제외하고요. 보통 일을 하러 오시는 나머지 아주머니들, 네. 좀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오시는데,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실제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당신네 농사를 아침 저녁으로 지시면서 중간에 품삯을 벌러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요. 보통 제가 좀 친한 분이 있으셔갖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의 60%에서 70% 정도만 쓰신대요. 왜냐 그러면 오늘만 할 거 아니니까 길게 나는 계속 여기서 돈을 벌고 싶은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내일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능률이 떨어지는 산업이 농업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농기천을 하거나 어떤 뭐 새로운 작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요. 규모는 생각하지 마세요. 규모가 커지면 더 편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머리가 다 빠져요. 네, 머리가 아파서. 내 맘같이 일 안 해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쳐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가격은요, 내가 마음대로 못 정하는 구조예요. 도매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경매사들,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요. 알아서 가격은 정할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줄 때도 있을 건데, 그것도 이미 경락가 땅땅땅 받으면 그냥 끝이 나는 이상한 구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갈아엎는다라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품값 따먹기라 그러거든요. 내일은 내가 한다예요. 이거는 도매로 보내는 그런 장목뿐만 아니라요. 나머지 어떤 장목도 다 똑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산채도 똑같고요. 저는 산채를 하면서요. 인부를 언제 쓰냐 그러면요. 외국인 애들 고정으로 쓰는 그건 농장 관리 때문에 둘을 쓰는 걸 빼고 난 다음에는요. 수확기에만 써요. 딱 수확하는 그 시기에만. 제가 아마 이 전전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겨울에도 일합니다. 매일 일하진 않지만 겨울에도 일을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봄에 해야 되는 일을 땡겨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놀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조금만 해놓으면 돼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쉴 때요. 보통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농사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요, 4월 초부터 수확을 해요. 생활 패턴이 완전 다르잖아요.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요,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농사를 져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딘가까지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일단은. 그게 일단 여기서 적응하시면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외하고는요, 특수 장목들이라고 있죠. 뭐 특수 장목,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명의가 그런 장목이고요. 명의 오미자 같은 거. 왜냐 그러면 실제 관리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수확할 때만 사람 쓰면 되는 것들이요. 그런 장목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일반 농산물을 하시면서요, 인건비를 막 계속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판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매로 팔 수 있는 거와 도매로 팔아야 되는 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도매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요, 결국에 내 품삯은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다. 큰 돈은 벌기 힘들죠. 왜?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연봉이 엄청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도박하기는 싫어요. 안정적인 걸 좀 바라는 쪽이라서. 그래서 그 안정적인 거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아마 댓글이든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동안은 좀 혹한 이야기도 있어요. 카르텔이라 그러죠. 어떤 그 새로운 장목을 해갖고 카르텔을 만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걸 갖다가 독점을 했었을 때, 내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량을 뽑아낼 수 있고, 하지만 기술은 나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정도가 된다라면 몰라도요, 현실적으로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농사꾼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홍보를 하는 거와 여러 명이 홍보를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매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 떼기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청가시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장목은 반드시 내 인건비는 내가 뽑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가 어디가 끝인가를 꼭 생각하세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최소한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것보다는 나은 생활이 될 거라고는 저 분명히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전부 다 항상 흑자시더라고요. 가격과 상관없이 흑자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네요. 큰 돈은 못 벌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장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도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